계속 이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4회차 모의고사인데요. 자, 경비업법 5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뭐 경비업법에 관련된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저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거든요. 자,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 국가정보원장 자, 여기 다시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란 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거긴 한데 사실은 법에 있는 그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가 뭐 잘못됐다 맞았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요. 자, 그다음에 영업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몇 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2회 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를 해야 된가? 자, 2년입니다. 최근 자,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해서 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알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죠. 자, 요건 22번 문제는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다시요. 자,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문제요. 청원경찰이 자,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무슨 표창을 주느냐? 자, 공적상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탄약 출납 기준은 자, 소총은 15발 이내, 권총은 7발 이내 이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까지 짐작하셔서 맞추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금방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자,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특수경비원 교육강사 기준인데 교육강사 기준은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데 자,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2년 이상 경력이 경력이 있는 사람 요 부분이 좀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교육생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도 물어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의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방학의 제4회차 문제인데요. 자, 이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석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죠. 자,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장 창고 아주 화재가 크게 나죠. 잘못하면요. 자, 노후 불량 건축물 같은 경우는 화재뿐만 아니라 이제 붕괴 위험이 있죠. 3번입니다. 정답은. 자, 이런 거까지 넘어가고요. 자, 이제 분진 폭발과 관계없는 설명은 이란 블랩이라는 이런 단어들 있죠. 그 우리가 기출 문제부터 계속 그 이야기했었던 그 영어 단어로 된 현상들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를 풀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만약에 블랩 현상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나머지 문제들도 비슷하게 뭐 열에 관련된 얘기, 인하점, 발화점, 그다음에 위험물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소화기의 색깔 표시 이런 것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방력 3요소가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 설비가 3요소가 아니죠. 자, 인력, 장비, 용수, 물이죠. 물은 꼭 필요한데 설비까지는 소방력의 3요소로 안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소방 설비가 없으면 이게 화재 진압하는데 거의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설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근데 제 5회 모의고사인데요. 뭐 비슷한 얘기들이요. 자, 지금 일부러 지금 2회차 모의고사는 청원경찰을 앞쪽에다 다 이제 몰아서 한 번쯤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일부러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너무 순서가 정해지면 거기에 익숙해질까봐 일부러 문제를 틀어서 출제한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숫자의 합이라는 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요. 경비업법상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이 허가를 받을 경우에 경비 인력의 요건, 자, 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이긴 한데 공부를 안 하면 아예 못 푸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자, 34번이 좀 못 봤을 만한 문제죠.
자, 호송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호송경비 통지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는가? 자, 출발지의 경찰서장입니다. 정답이요. 자,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출발지, 도착지, 자, 시도 경찰청장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출발지 경찰서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5회 모의고사 이제 소방학인데요. 자, 뭐 재현 방식, 그다음에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몇 분 이상의 용량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경보기, 소화약제,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에 대한 거는 한두 문제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성능 기준, 연소, 질식 소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재 예방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는데, 자, 화재 안전 영향 평가는 자, 소방 안전 관리자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완전히 다른 제3의 자, 그 소방 관서장이라든가 이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정부 또는 정부가 위탁한 곳이어야만 돼요. 뭐 화재뿐만 아니라 뭐 교통 영향 평가든 환경 영향 평가든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제3의 기관에게 위탁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폭연과 폭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굉음을 일으키다 할 때 굉자죠. 이게 엄청나게 큰 소음을 얘기하는데, 자, 폭연은 자,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고, 폭괭은 자, 공간의 압축 때문에 매우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요 설명이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소리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귀에 들어오죠. 자, 나머지 문제들도 뭐 소화약제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진행 과정 같은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6회 모의고사인데요. 자, 청원경찰이요. 자,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앞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자, 시도 경찰청장의 관할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특수복장 착용에 대한 승인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 자, 배치 결정 요청, 임용 승인, 과태료에 관련된 것은 자, 경찰서장. 그런데 자, 위임할 수 없는 것은 특수복장 착용에 관한 겁니다. 자, 경비업법상 장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현금 호송백이죠. 자, 요거는 자, 현금이나 그 밖의 기준품을 운반하기 위해 경보 시설을 갖췄다는 게 다소 좀 이상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고정용이 아니라 이건 사실 이동용으로 봐야 되는 게 좀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비업법 장비에 대한 기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문장을 좀 읽어보면은 뭐 경보시설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고정용이라는 거, 고정용? 혹시 우리가 저 ATM 기계에 이렇게 이렇게 열고 그 돈을 개수하고 이렇게 다시 점검할 때를 유심히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현금 호송백이 대강 어떤 건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다른 것들도 비슷비슷한 얘기들인데 이게 23번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요.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좀 바꿔서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문제가 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 법령을 정확하게 외우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뭐 모두 몇 개인가,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적절한 것,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안 나올수록 좋은 거죠. 자, 제 6회 소방학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요. 자,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광원 점등 방식에서 피난 유도선에 관련된 것. 자, 30c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50cm 이내로 설치할 것. 요게 이제 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30cm, 50cm를 모르면은 이게 아주 이제 난감해지는 그런 문제죠. 자, 화재 예방 안전 관리에 관련된 거요. 자, 금지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입니다. 안전 요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화기 등의 취급은 금지행위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자, 다른 문제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연소, 그다음에 기출문제에서 항상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본능에 관련된 문제. 자, 그리고 뭐 백파이어 이제 역화 현상 같은 건데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어 단어가 들어간 현상들은 외우기만 조금만 외우면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제7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자, 그 창원경찰 법령상 자, 민감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있는데 여기 건강, 범죄 경력, 주민등록번호는 자, 조회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른 것들은 아닙니다. 자, 이런 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고요. 자, 경비업법에 관련된 얘기가 앞쪽에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창원경찰도 마찬가지요. 자,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창원경찰에 대한 문제들을 일부러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임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요런 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웬만하면 다 제출을 하는데 요런 것 하나가 이제 좀 특이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이게 굉장히 헤맬 수도 있어요. 나머지도 다 제출해야 되는데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른 것들도 뭐 비슷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요렇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비업자가 갖춰야 될 시설 기준을 모두 고르라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지금 요 모의고사도 어려운 문제가 한 4-5개 정도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7회 모의고사 이제 서방학이요. 자, 내화구조 벽의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화구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그 소방 안전에 관련된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내화구조 벽의 기준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제 3번 두께가 20cm 이상인 거. 요게 이제 틀린 것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두께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문제로 출제되려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자, 몇 센치 이상이면 방화구조에 해당되는가? 2.5cm 정도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좀 잘 안 보이는 문제에 속하는 거죠. 자, 다른 것들은 뭐 이동 속도, 뭐 그다음에 약재 분출 방식, 소화 효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소방 대상물 해당 여부, 화재 안전 조사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많은 뭐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자, 40번까지인데 이 경비업법하고 소방학은 공부의 방식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소방학 같은 경우는 자,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에서 정답이 될 만한 거, 오답이 될 만한 거를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할 거고요. 경비업법 같은 경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딱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번 모의고사처럼 뭐 괄호 여러 개 나오는 거, 뭐 숫자 다 합하면 얼마냐, 그 다음에 그 과태료 부과 기준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보기를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가 한 3-4개 정도 나오면은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이 시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책에서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때는 좀 기출 문제 안 나왔던 유형 같은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모르거나 틀린 거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외우시면은 훨씬 시험을 보실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교재에 워낙 그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따로 이거 문제를 일일이 풀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거 기출 문제하고 모의고사를 쭉 그냥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 문제가 그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게 맞기는 한데 이 모의고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기출 문제에서 좀 보기 안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특별히 높거나 좀 쉬워 보이는데 막상 쉽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하고 모의고사 문제까지 모두 풀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또 실무에서 또 잘 근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